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나무에 묶인 채 늑대들의 숨결과 차가운 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려진 채 모든 희망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얀 말 한 마리가 그림자 사이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이 믿기 힘든 구원의 순간을 직접 확인하세요. 서윤정은 일상의 작은 틈새에서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버지를 믿어라. 서대환은 강원도에서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해온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항상 가족의 전통과 도덕에 관한 강연을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등불 같은 존재였다. 윤정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원칙을 따라 살았고 그의 모든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였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그녀는 주말마다 강원도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런 그녀에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며 설악산 국립공원으로의 여행을 제안했을 때 윤정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동의했다. 서대환의 제안은 항상 그랬듯이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이른 아침 안개가 아직 산 위를 덮고 있을 때 출발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윤정은 그저 자연 속에서의 묵상을 준비하는 것이라 여겼다. 설악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윤정은 점점 낯선 길로 접어드는 것을 느꼈다. 등산로를 벗어나 덜 다듬어진 길로 들어섰지만 아버지가 이끄는 길이니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 갑자기 서대환이 멈춰 서서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걸 해야 해 윤정아. 진정한 묵상을 위해서야. 그는 검은 천을 보여주며 말했다. 윤정은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녀의 눈을 가리고 손목을 나일론 끈으로 묶는 동안에도 그녀는 이것이 모두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치고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고요해지는 주변을 느끼며 윤정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아버지, 그녀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불러도 침묵뿐이었다. 그제서야 윤정은 자신이 혼자 남겨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포가 엄습했다. 아버지가 그녀를 여기에 버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필사적으로 손목을 비틀어 눈가리개를 벗으려 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눈가리개가 느슨해졌고 마침내 그녀는 주변을 볼 수 있었다. 예상대로 아무도 없었다. 오직 나무들과 바위, 그리고 흐린 하늘만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목에 끈은 여전히 단단했고 아무리 봐도 익숙한 등산로는 보이지 않았다. 윤정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왜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소리쳤다. 산속에 메아리치는 자신의 목소리만이 돌아왔다. 나뭇가지에 몸을 비벼 손목에 끈을 풀려고 했지만 더 조여질 뿐이었다. 햇빛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며 밤이 오기 전에 도움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나무 사이로 하얀 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야생마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길들여진 듯한 평온함이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마른 체구의 젊은 남자가 등산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는 윤정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빠르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윤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 낯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감정이 폭발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윤정의 손목을 묶은 끈을 잘랐다. 제 이름은 박준서입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와의 여행, 갑작스러운 눈가림, 그리고 버려짐.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여기는 위험해요. 곧 어두워질 거예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말에게 다가가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친구는 백마라고 해요. 제가 훈련시키고 있어요. 다행히 오늘 같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윤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준서를 따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뒤바뀔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그녀를 버렸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 그녀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그는 이 지역의 환경활동가이자 등산 가이드였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일로 인해 그의 삶도 크게 흔들렸다고 했다. 사실 저도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준서의 말에 윤정은 걸음을 멈추었다. 무슨 말이에요? 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서대환 님이 당신 아버지 맞죠? 강원도 공무원? 윤정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서명한 문서들 때문에 제 마을에 여러 농부 가족들이 쫓겨났어요. 대형 리조트 건설을 위해서요. 윤정은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런 일에 관여했다니. 그는 항상 공정함과 정의를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버지는. 그녀의 말은 목구멍에 걸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그녀를 산에 버릴 수 있다면 다른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다. 준서는 더 빨리 걸으며 말했다. 이 길로 가면 속초로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윤정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유일한 안내자는 이 낯선 준서뿐이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준서는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그녀를 이끌었고 마침내 작은 한옥 앞에 멈췄다. 이곳은 제 옛 선생님 집이에요. 이응경 선생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문이 열리고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준서를 보자 미소 지었지만 윤정을 발견하자 표정이 굳어졌다. 이 아이는 선생님의 질문에 준서가 대답했다. 서대환의 딸입니다. 이은경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다. 어서 들어오렴.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구나. 윤정은 문턱을 넘으며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알던 모든 것, 믿던 모든 것이 의문 속에 던져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이은경의 작은 한옥은 오래된 책과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벽에는 학생들의 사진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준서도 있었다. 윤정은 따뜻한 차를 받아들며 계속해서 머릿속을 채우는 질문들과 싸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왜 그녀를 버렸을까? 준서가 말한 농부 가족들의 이야기는 사실일까? 이은경은 조용히 앉아 윤정을 관찰했다.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이해한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깊이 배신하기도 해. 윤정은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은 제 아버지를 아세요? 이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오랫동안 이 지역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어. 그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을 만났지. 네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고. 그녀는 일어나 오래된 책장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몇 년 동안 이걸 보관해왔어.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있었다. 계약서, 보고서, 그리고 강원도 지방정부 직인이 찍힌 메모들. 모두 서대환의 서명이 있었다. 준서가 그녀 옆에 앉아 문서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것들은 지역사회 자금이 어떻게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건 환경보호구역에서 민간 프로젝트가 어떻게 승인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윤정은 문서들을 하나씩 넘기며 아버지의 서명을 확인했다. 각 페이지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그가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모든 가치에 반하는 일을 해온 것이다. 이해가 안 돼요. 윤정이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항상 정직과 투명성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은경이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복잡해, 윤정아. 때로는 자신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기도 해. 특히 권력과 돈이 관련되면. 준서가 문서 하나를 들어 보였다. 이건 제 마을에 관한 거예요.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신의 아버지는 지역개발진흥이라는 명목으로 토지 용도 변경을 승인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이 리조트를 짓기 위해
농부들을 쫓아낸 거죠. 윤정은 문서를 자세히 보았다. 정말로 아버지의 서명이었다. 그녀는 그 필체를 수천 번 봐왔다. 부정할 수 없었다. 이게 다예요? 그녀가 물었다. 이은경과 준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니, 이은경이 대답했다. 더 있어. 하지만 오늘 밤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구나. 넌 휴식이 필요해. 윤정은 항의하려 했지만 갑자기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속에서 새로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응영은 작은 방을 내주었고 윤정은 그날 밤 불안한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산을 오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쫓아가지만 절대 따라잡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부엌에서 준서와 이은경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전날의 사건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몸을 일으키며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은 더 많은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대화가 멈추었다. 잘 잤니? 이은경이 물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괜찮아요. 더 알아야 해요. 어제 말씀하신 더 있다는 게 무엇인지요? 이응영은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다시 윤정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은 양양으로 가야 해. 그곳에 더 많은 정보가 있어. 아침을 간단히 먹은 후 세 사람은 이은경의 오래된 차를 타고 양양으로 향했다. 윤정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그녀가 자라난 고향이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준서 씨, 윤정이 물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저는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면서 개발 계획들을 조사해 왔어요. 그러다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왜 보호구역이 갑자기 개발 허가를 받는지, 왜 공청회 없이 결정이 내려지는지 추적하다 보니 모든 길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를? 윤정이 물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그는 더 큰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여러 공무원, 기업인, 그리고 이른바 개발 전문가들이 함께 일했죠. 윤정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에 가담했다면 그가 그녀를 버린 이유도 그와 관련이 있을까? 그녀가 무언가를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일까? 양양에 도착하자 이은경은 그들을 작은 구청 건물로 안내했다. 여기서 공공기록을 볼 수 있어. 그녀가 설명했다. 물론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충분히 많은 정보가 있어. 구청 자료실에서 그들은 몇 년 전 열렸던 주민총회 기록을 찾았다. 그 기록에는 서대환의 이름이 전략적 협력자로 등장했다. 그는 노인복지향상재단이라는 단체와 함께 일했다. 준서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이 재단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들은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그들의 재산에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주시켰어요. 사실상 강제로요. 윤정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이은경이 대답했다. 그들은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료 진단서를 이용했어.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 권한을 빼앗을 수 있거든. 준서가 계속해서 문서를 넘기다가 갑자기 멈췄다. 이것 좀 보세요. 그는 피해자 목록이 적힌 페이지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 중에는 놀랍게도 김지혜라는 이름이 있었다. 윤정은 숨을 멈췄다. 이게 이름이... 이은경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윤정아. 김지혜는 내 어머니야. 윤정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신적 붕괴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은경은 윤정의 손을 잡았다. 그건 네 아버지가 한 이야기야. 진실은 달라. 준서가 문서를 더 자세히 읽었다. 여기 보면 김지혜 씨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여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다. 어떤 부적절한 주장이요? 이은경이 대답했다. 네 어머니는 네 아버지의 부패를 고발하려 했어. 그녀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 하지만 네 아버지가 먼저 움직였어. 그는 그녀를 강제로 입원시켰지.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온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말했다. 윤정이 어릴 때 어머니는 갑자기 사라졌고 아버지는 그녀가 치료를 위해 멀리 있는 병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머니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윤정은 그 모든 것을 믿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은경과 준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건 내일 알려줄게, 이은경이 말했다. 오늘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알았어. 그들은 자료실을 떠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윤정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감정은 폭풍우처럼 휘몰아쳤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일 삼척으로 가야 해요. 당신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윤정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돕고 있어요? 당신도 내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준서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따뜻함이 번졌다. 때로는 우리가 같은 아픔을 공유할 때 치유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당신을 산에서 발견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윤정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준서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게요. 하지만 먼저 당신이 진실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 길은 쉽지 않을 테니까요. 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인생은 이미 뒤바뀌었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 이제 그녀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지도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약속해요. 그날 밤 이은경의 집으로 돌아와 윤정은 다시 한번 불안한 밤을 보냈다. 이번에는 꿈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했다. 슬픔과 결의가 담긴 눈빛. 그리고 윤정은 깨달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빛을 물려받았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다. 어제의 혼란과 충격이 지나가고 이제는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어머니에 대한 진실, 아버지에 대한 진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실을. 부엌에 내려가자 이은경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구나, 이은경이 말했다. 커피 한잔 할래?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는요? 이은경이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 명상을 해. 곧 돌아올 거야. 윤정은 커피를 받아들며 물었다.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어머니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은경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삼척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게 보여줄 것이 있어. 그녀는 부엌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의 것이었어. 그녀가 나에게 맡겼지.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천천히 뚜껑을 열자 안에는 여러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각 봉투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20년 전 것이었다. 이게 다.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내 어머니의 편지야. 그녀는 입원한 후에도 계속해서 글을 썼어. 그리고 비밀리에 나에게 전달했지. 윤정은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필체가 나타났다. 단정하면서도 강인한 필체였다. 친애하는 은경에게 편지는 시작되었다. 내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놀랐을 거야. 모두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대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지 나는 증거를 찾았어. 그리고 그것이 내 실수였지. 그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나를 이곳에 가두었어. 정신병원이라지만 사실은 감옥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딸 윤정이 있으니까.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해. 언젠가 그녀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알려줘. 부탁해, 은경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다음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각 편지에는 어머니의 생각, 감정,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 다른 환자들, 간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윤정이 마지막 편지를 읽고 있을 때 준서가 돌아왔다. 그는 윤정의 상태를 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윤정이 마침내 말했다. 이응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혜는 항상 강인한 여성이었어.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15년 전이야. 그 후로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윤정은 마지막 편지를 다시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10살 때 쓰인 것이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았어. 편지에는 쓰여 있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 곧 자유를 찾을 거야. 그리고 윤정에게 돌아갈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윤정이 물었다. 이은경과 준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우리가 삼척에 가야 하는 이유야. 준서가 말했다. 우리는 지혜 씨의 흔적을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했어. 그녀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이은경은 윤정에게 모든 편지를 담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내 것이야. 네 어머니가 너에게 남긴 유산이지. 삼척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편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편지에서 드러난 어머니는 명석하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 대가로 자유를 빼앗겼다. 준서 씨, 윤정이 갑자기 물었다. 어제 말씀하셨죠?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무슨 뜻이었어요? 준서는 운전대를 꽉 잡았다.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응영 선생님으로부터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설악산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정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은경이 뒷자리에서 대답했다. 우리는 네 아버지를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윤정아. 그의 패턴, 그의 연결망, 그리고 최근에 그가 초조해하는 것을 눈치챘지. 무언가 그를 위협하고 있었어. 준서가 계속했다. 몇 주 전 익명의 제보가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의 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죠. 증거는 없었지만 매우 구체적인 정보였어요. 마치 내부자가 제공한 것 같았죠. 윤정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그 제보자가 저라고 생각했던 거군요. 이은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네가 서울에서 일하면서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윤정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단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다. 아버지의 일에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누가 그 제보를 했을까? 삼척에 도착하자 그들은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오래된 집이 있었다. 여기가 당신 어머니의 고향집이에요. 준서가 설명했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마을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들은 집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단순하지만 깨끗했다. 오래된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윤정은 한 사진 앞에 멈춰 섰다. 젊은 여성이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이 집은 법적으로는 당신 어머니의 것이에요. 준서가 말했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누구도 이 집을 팔거나 변경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보호했죠. 윤정은 감동받았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도 어머니의 존재는 이곳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여기서 자랐어요? 윤정이 물었다. 이은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혜는 이 마을의 자랑이었어. 똑똑하고 친절했지. 서울대학에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러 갔을 때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서대환을 만났다. 당시 젊고 유망한 공무원이었던 그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가 태어난 후에 뭔가 변했나요? 윤정이 물었다. 이은경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지혜는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네 아버지는 권력이 그를 변화시켰지.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원칙을 버렸어. 그들은 집안을 더 살펴보았다. 부엌, 작은 침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락방. 다락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준서는 단호하게 들어갔다. 여기서 뭘 찾고 계신 거예요? 윤정이 물었다. 준서는 오래된 책장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는 한 책을 꺼내 뒤쪽을 살폈다. 그리고 나서 책장 뒤쪽을 손으로 더듬었다. 여기 있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책장을 조금 옮겼고 벽에 작은 문이 드러났다. 비밀 공간이요? 윤정이 놀라서 물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내 고향의 지혜가 숨겨진 곳이라는 구절이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문을 열었다. 안에는 금속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꺼내자 먼지가 날렸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이게 뭐죠? 윤정이 물었다. 준서는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이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열쇠가 필요 없는 간단한 걸쇠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노트북 USB 드라이브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에는 내 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윤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어머니가 그녀에게 직접 남긴 메시지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윤정에게 편지는 시작되었다.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거야.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아마도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 매일매일 나는 너에게 돌아가기 위해 싸웠어. 하지만 세상은 때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 이 상자 안의 노트북과 USB에는 내 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증거가 있어. 토지 강탈, 환경 파괴, 공공자금 남용. 그들은 강원도를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었지. 나는 이 모든 것을 고발하려 했고 그 대가로 자유를 잃었어. 하지만 너는 다를 수 있어, 윤정아. 너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완성할 수 있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 네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이야. 그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거야. 나를 찾으려 하지 마. 내가 안전하게 숨어 있는 곳이 있어.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너를 항상 사랑하는 엄마가.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살아있었다. 어디선가 숨어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은경과 준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어. 이은경이 말했다. 지혜의 마지막 편지 이후로 우리는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했어. 하지만 그녀는 철저히 숨었어. 준서가 노트북을 꺼냈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잘 보존되어 있었다. 배터리는 없겠지만 충전기를 가져왔어요. 한번 켜봅시다. 그들은 노트북을 충전기에 연결했다. 기적적으로 그것은 여전히 작동했다. 화면이 켜지고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준서가 말했다. 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라면 어떤 비밀번호를 사용했을까? 그녀는 편지를 다시 보았다. 내가 안전하게 숨어 있는 곳. 그녀가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안전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이은경이 미소 지었다. 지혜가 어렸을 때 그녀는 항상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올라가곤 했어. 그곳을 나의 성소라고 불렀지. 윤정은 나의 성소를 입력했다. 액세스 거부.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그리고 한글로 나의 성소를 입력했다. 화면이 열렸다. 노트북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다. 문서, 스프레드시트, 사진 모두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윤정은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일기였다. 오늘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일기는 시작되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15년은 충분히 길었다. 윤정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다. 그리고 대환에게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나는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그리고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마지막 항목이었다.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6개월 전. 윤정이 중얼거렸다. 그때 어머니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죠? 준서가 다른 파일들을 살펴보았다. 여기 메모가 있어요. 익명 제보 계획이라는 제목에 윤정은 갑자기 깨달았다. 어머니가 그 익명 제보자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부패를 고발한 사람이. 이응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이 우리의 추측이야. 지혜는 마침내 행동을 취했어. 그리고 그것이 네 아버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 준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설악산으로 데려간 이유이기도 해요. 당신이 어머니와 접촉했다고 의심했을 거예요. 윤정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찼다. 어머니가 시작한 일을 제가 마무리해야겠어요. 이 증거들을 이용해서 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이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준서와 이응영은 동의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응영이 경고했다. 네 아버지는 강력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해. 윤정은 노트북과 USB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아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저는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들이 집을 나설 때 윤정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어머니가 15년 동안 싸워온 싸움을 이제 그녀가 이어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삼척에서의 발견 이후 윤정과 준서, 이응영은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춘천으로 향했다. 이은경은 그곳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했다. 전직 검사로 강원도의 부패에 대해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정해준 검사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 이은경이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정의를 추구했지. 차 안에서 윤정은 어머니의 노트북에 있는 파일들을 더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서대환과 그의 동료들이 몇 년에 걸쳐 저지른 행위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환경보호구역에서의 불법 개발, 공공자금의 유용, 노인들의 재산 강탈,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정말 철저하셨네요. 윤정이 놀라움을 표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모으셨을까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 씨는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정보를 수집했어요. 간호사들, 다른 환자들, 심지어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도요. 그리고 그녀가 탈출한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조사했죠. 윤정은 그 말에 놀랐다. 탈출이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탈출하셨다고요? 이은경이 설명했다. 그래, 지혜는 마지막 편지에서 그것을 암시했지. 그녀는 병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왔어. 그리고 그 후로는 숨어 지냈지. 윤정은 어머니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15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언젠가 정의를 실현할 날을 준비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6개월 전에 익명으로 제보하셨을까요? 왜 그 모든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셨죠? 준서가 대답했다. 아마도 시험해보려 했던 것 같아요. 당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서대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당신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윤정은 그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었다. 서대환이 지켜보고 있었을 테니까. 대신 그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움직이려 했다. 춘천에 도착하자 그들은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다. 정혜준 전 검사의 집은 소박했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정혜준은 70대 초반의 단정한 노인이었다. 그는 이은경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윤정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가, 그가 물었다. 이은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혜의 딸이에요. 정혜준은 윤정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너무 닮았구나. 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걔 벌써 20년도 더 됐는데.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설명했다. 윤정은 어머니의 노트북과 USB를 보여주었고 정혜준은 진지하게 자료들을 검토했다. 이것은 대단한 증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서대환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부패 네트워크를 드러내고 있어. 그는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도 많아. 윤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15년 동안 준비해 오신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완성시킬 거예요. 정혜준은 그녀를 존경스럽게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의 딸이구나 정말로.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게 연락할 수 있는 기자가 있어. 독립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 정보를 그에게 전달하면 그는 적절하게 처리할 거야.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언론에만 맡길 수는 없어요.
저는 직접 나서고 싶어요. 제 얼굴과 목소리로 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이 저지른 일을 고발하고 싶어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윤정 씨. 당신의 아버지는... 윤정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제 아버지는 저를 산에 버렸어요. 그는 더 이상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정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강원도 도의회에서 공청회가 열려 환경정책에 관한 것인데 서대환도 참석할 예정이야. 그곳이 적절한 장소가 될 수 있어. 윤정의 눈이 빛났다. 완벽해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다. 정혜준은 그의 오랜 인맥을 통해 공청회에 윤정이 발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준서는 어머니의 자료들을 분류하고 정리했다. 이은경은 마을 주민들 중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윤정은 어머니의 편지들을 다시 읽으며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준의 연락처로 한 기자가 찾아왔다. 강인우라는 이름의 젊은 기자였다. 그는 독립언론사 진실의 목소리에서 일한다고 했다. 이 자료들은 정말 폭발적이네요. 강인우가 노트북의 내용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것을 보도할 수 있다면 강원도 전체가 뒤흔들릴 거예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공청회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직접 아버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싶어요. 강인우는 동의했다. 공청회 현장에 제가 있을게요.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도할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런데 정말 김지혜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것은 윤정도 계속해서 생각하던 질문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는 6개월 전에 작성되었다. 그 이후로 어떤 소식도 없었다. 저는 믿어요.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녀를 찾을 거예요. 며칠 동안 그들은 춘천에 머물며 준비를 계속했다. 윤정은 어머니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작성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들, 가장 감동적인 증언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들을 모았다. 준서는 그녀를 도왔다. 그는 환경운동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환경 파괴에 관한 부분을 더 강화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가 말했다. 개인적인 배신과 아픔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건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피해자들의 이야기예요. 제 어머니, 쫓겨난 농부들, 강제로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 그들 모두를 위한 목소리가 되고 싶어요. 공청회 전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춘천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을까? 윤정이 아버지에게 맞서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준서가 조용히 그녀 옆에 다가왔다. 긴장되나요? 그가 물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윤정 씨,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윤정은 그 질문에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에너지는 내일의 공청회에 집중되어 있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준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제 마을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윤정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그 순간 윤정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새로운 연결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유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준서, 이은경, 정혜준,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어머니. 공청회 당일 아침, 윤정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지갑에 넣었다. 용기를 주는 부적과도 같았다. 정혜준이 그들을 도의회 건물로 데려갔다. 건물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기자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윤정이 긴장하며 말했다. 정혜준이 미소 지었다. 좋은 징조야.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윤정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의실은 이미 반쯤 차 있었다. 도의원들,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윤정은 앞쪽 좌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서대환. 그는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단상 위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위엄 있고 권위적인 모습이었지만 윤정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가면을 쓴 사람처럼. 윤정이 자리에 앉자 서대환은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충격이 스쳤다. 그는 분명히 그녀가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악산에서 그녀를 버린 후 아마도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조차 확신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안건은 새로운 환경 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도의원들과 환경 전문가들이 차례로 발언했다. 윤정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긴장했다. 준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곧 당신 차례예요. 그가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마침내 사회자가 발표했다. 다음은 시민의견 청취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서윤정 씨입니다. 윤정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대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뭔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윤정은 마이크 앞에 섰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저는 서윤정입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서대환 씨의 딸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김지혜의 딸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많은 사람들이 김지혜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20년 전 갑자기 사라진 그 여성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제 어머니가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서대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비밀이 모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제 이야기는 배신으로 시작합니다. 윤정이 계속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당한 배신으로. 윤정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더 강해졌다. 일주일 전 제 아버지는 저를 설악산 국립공원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 눈을 가리고 제 손목을 묶은 뒤 저를 홀로 버렸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충격의 한숨이 들렸다. 서대환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옆자리의 공무원이 그의 팔을 잡아 말렸다. 저는 운 좋게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제게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왜 제 아버지는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그 의문은 저를 더 큰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윤정은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들을 꺼냈다. 이것은 제 어머니 김지혜가 남긴 편지들입니다. 20년 전 그녀는 갑자기 우리 가족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녀가 정신적 붕괴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고 저에게 알렸습니다. 윤정은 첫 번째 편지를 들어보였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아버지의 부패를 고발하려 했기 때문에 강제로 입원되었습니다. 윤정은 어머니의 편지 중 일부를 낭독했다. 지혜가 어떻게 서대환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으려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의 시도가 좌절되었는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을 긴장감으로 채웠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정이 계속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환경보호구역에서의 불법 개발, 공공자금의 유용, 노인들의 재산 강탈. 그녀는 구체적인 날짜, 장소,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문서화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도의원들은 불안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대환은 그는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제 아버지 서대환이 있습니다. 윤정이 말했다.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지역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감금하고 결국 자신의 딸마저 버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서대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저를 산에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시선이 서대환에게 향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공포나 충격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윤정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나는 변명할 생각이 없다. 모든 것이 사실이다. 네 어머니가 말한 것, 네가 발견한 증거들 모두 사실이다. 회의실에서 다시 한번 충격의 물결이 일었다. 누구도 서대환이 그렇게 쉽게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이해해야 한다. 그가 계속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정의와 공정함을 믿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점점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니,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지.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윤정은 아버지의 반응에 놀랐다. 그녀는 분노, 부정, 심지어 위협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런 체념은 예상치 못했다. 그리고 내 어머니에 대해 서대환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녀는 살아있다. 적어도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렇다.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디에 계신가요? 그녀가 다급하게 물었다. 서대환은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그녀는 15년 전에 병원을 탈출했다. 그 후로 몇 번 그녀의 소식을 들었지만 항상 멀리서였다. 그녀는 영리했다. 항상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6개월 전쯤 나는 그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익명의 제보, 갑자기 나타난 증거들. 나는 그것이 그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네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윤정은 이해했다. 그래서 저를 산에 버리신 거군요. 제가 어머니와 접촉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서대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리석었다. 이제 와서 보니 나는 모든 것을 잃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윤정은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살아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는 이제 그저 슬픈 노인일 뿐이었다.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침묵은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윤정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그리고 이 지역의 투명성을 가져올 때입니다. 회의는 그대로 중단되었다. 기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도의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서대환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는 체포되지 않았지만 그의 공직 생활은 사실상 끝났다. 공청회 후 윤정은, 준서, 이은경, 정혜준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성취감을 느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준서가 물었다. 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를 찾을 거예요. 그녀가 어디에 있든 제가 찾아낼 거예요. 이은경이 미소 지었다. 지혜는 항상 삼척을 사랑했어. 어쩌면?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삼척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머니의 집에서 시작해서. 정혜준이 말했다. 내일 아침부터 강원도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야. 서대환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조사를 받게 될 거야. 강인우 기자가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왔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일 아침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보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다음 날 윤정은 준서와 함께 삼척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의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들은 집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긴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어머니가 나의 성소라고 불렀던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표시를 발견했다. 바위에 새겨진 기호였다. 윤정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았다. 그녀와 어머니만이 아는 기호였다. 어머니는 분명히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여전히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윤정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며칠 동안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조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윤정의 이야기를 들었고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노인이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었다. 바다 건너 작은 섬이 있지, 노인이 말했다. 거기 홀로 사는 여성이 있어. 15년 정도 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지. 사람들은 그녀를 바다의 은둔자라고 불러.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도 같은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즉시 작은 배를 빌려 섬으로 향했다. 섬은 크지 않았다. 중앙에 작은 숲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소박한 집이 하나 있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김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지만 윤정이 기억하는 그 얼굴이었다. 그 눈빛이었다. 어머니, 윤정이 속삭였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정아, 내 딸.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15년의 시간이 순간적으로 녹아내렸다. 어머니와 딸은 마침내 재회했다. 지혜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윤정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신문에서 오려낸 것들, 멀리서 찍은 것들. 지혜는 항상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윤정이 물었다. 지혜는 미소 지었다.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윤정아. 멀리서지만. 그리고 이은경을 통해 소식을 들었지. 네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혜는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박준서 군이군요. 내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서는 놀랐다. 저를 아세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당신의 마을이 서대환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도움을 주려 했어요. 비록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윤정은 깨달았다. 어머니가 준서 씨에게 연락한 거였군요. 그래서 그가 저를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직접 나서지 못했어. 서대환이 나를 여전히 찾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준서 씨를 통해, 그리고 이은경을 통해 나는 간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지. 그녀는 윤정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6개월 전 나는 마침내 행동하기로 결심했어. 익명으로 제보를 하고 조금씩 증거를 공개하기 시작했지. 그것이 서대환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 걱정이 서렸다. 그가 너를 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너무 조급했나 봐.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신이 한 일 덕분에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어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지혜는 어떻게 병원을 탈출했는지, 어떻게 15년 동안 숨어 지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서대환에 대한 증거를 모았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홀로 긴 싸움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몇 주 후 강원도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대환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윤정은 어머니와 함께 삼척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어머니의 오래된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윤정은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대신 지역 사회를 위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을 돕는 단체를 설립했다. 준서는 제주도로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생태 가이드로 일하기로 했다. 떠나기 전 그는 윤정에게 편지 하나를 남겼다. 당신은 제게 올바른 순간에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다른 이들에게 등대가 되어 주세요. 윤정은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는 준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윤정은 마당에 백합을 심었다. 어머니가 항상 좋아했던 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여정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다. 바람 속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그녀는 창문 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변화의 바람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다. 그리고 윤정은 한때 숲속에 버려졌던 그녀는 이제 용기와 진실이 가장 높은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나갔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서윤정과 김지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성적인 여정을 계속 따라가기 위해 저희는 비슷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들로 구성된 특별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